중국에서 에너지 수입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인데요. 그렇기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인 칭화윤희가 파산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현지 시간 7월 11일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칭화윤희 그룹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2015년에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반도체 자금률을 2020년 40%, 2025년까지 7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개발에는 상당한 난항을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굴기에 대한 열망을 지속해왔습니다. 칭화윤희는 그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이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법정관리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중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칭화윤희는 중국 국립대학인 칭화대학교가 1988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칭화대 소속 기술 지주회사인 칭화홀딩스가 칭화윤희의 지분 51%를 갖고 있으며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자오 웨이거 회장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칭화대는 시진핑이 나온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베이징대가 서울대라면 칭화대는 카이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클라우드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매년 크게 늘린 반면 글로벌 선도 업체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쌓지 못하면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칭화윤희의 부채 총액은 70억 1,800만 위안, 우리 돈 약 1조 2,42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13억 위안, 우리 돈 약 2,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서 첫 디폴트를 선언한 뒤 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칭화윤희의 채무 총액이 지난달 말 기준 2,029억 위안, 우리 돈 약 35조 2,274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한데요. 칭화윤희가 이처럼 파산 절차에 들어갔지만 회사가 당장 문을 닫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칭화윤희는 사실상 중국의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칭화윤희의 파산을 방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 부채의 늪에 빠진 칭화윤희를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지 시간 7월 13일 로이터는 알리바바가 중국 국영기업과 함께 칭화윤희 그룹의 자회사인 쯔광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77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원을 들여 쯔광의 지분 46.45%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지난 한 달간 쯔광의 주가 평균 가격인 22.4위안에 34에서 68%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요즘 중국 정부에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칭화윤희 그룹의 백기사로 나선다는 점이 재밌는데요. 만약 알리바바가 쯔강을 인수하게 된다면 거의 정부 외압에 의한 억지 인수가 될 수 있는 데다가 적자를 메워가며 운영한다는 것이 별로 시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뭐 같이 골로 가는 분위기랄까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투자는 기본이 조 단위로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기술 개발 투자에 쏟아붓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1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투자금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패를 한다거나 하면 어떤 분야보다도 리스크가 큰 분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기업만이 과점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는 이처럼 리스크가 크지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아 안정된 수요를 뽑아내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이 에너지 수입액보다 더 클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4,390억 달러, 우리 돈 약 492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 반도체 수입 금액이 3,500억 달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의 약 80%가 중국에서 소비됐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로 놀랄 노짜인데요. 물론 전 세계 반도체의 80%가 중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건 아닙니다. 중국으로 수입된 반도체 중 약 40%는 중국 시장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완제품에 포함돼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생산해 글로벌 시장으로 다시 수출하고 있는 거죠. 또한 중국의 반도체 수입 규모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반도체 국산화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노렸던 것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였는데요. 그걸 막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산업적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 반도체는 주요 외교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존재로 그 의미가 큰데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국가 전략 품목이자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핵심 물리적 기반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자동차, 가전 등에 반도체가 쓰이는 걸 보게 되지만 사실 군사무기에서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이 반도체 성능이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느냐가 국방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TSMC도 미국 무기에서 쓰이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호시탄탐 대만 해역을 침범할 때마다 미국에서도 항모를 투입하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TSMC에 미국 내 공장을 만들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어려워진다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보다는 한국 기업의 반도체를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도 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제대로 된 반도체 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 구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연장이 있어야 물건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인텔이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중국 공장을 SK 하이닉스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인텔은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사업부를 줄이고 원래 주 종목이었던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인수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절대로 승인해 줄 리가 없는데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 플래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인텔이 주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에서 인텔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종적으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중국 공장 인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칫 독과점이 발생하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선 인수합병 같은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에서 반독점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독점 심사는 국가마다 정해진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렇게 허락을 여기저기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인수에는 돈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반도체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 일본과 손잡고 연구소를 세우는 등 대만, 미국, 일본의 반도체 동맹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기술 경쟁에 뛰어들며 최초의 176단 낸드 플래시와 삼성전자보다 앞선 4세대 공정의 D램도 발표하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역시 5세대 D램 개발을 일본과 협력해 만들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생산을 미국에서 하도록 장려하면서 최대의 수혜는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D램 생산에 경쟁사들보다 앞서 EUV 노광장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마이크론의 강력한 도전을 따돌릴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매년 네덜란드 ASML에서 생산되는 EUV 노광장비가 한정되어 있어 이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한국에서 이 EUV 노광장비를 국산화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UV 노광장비를 개발하려고 해도 기술력은 둘째치고서라도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는 전에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EUV 노광장비를 개발했다더라 라는 댓글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인 이솔에서 개발한 EUV 검측 장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테스트를 할 때 ASML의 비싼 EUV 노광장비 대신 자사가 10분의 1 가격으로 개발한 저렴한 장비를 이용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장비가 반도체 업계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는 독보적이지만 사실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 정도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생산을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소수의 국가와 기업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간도 바로 이 반도체 장비에 있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 제작 장비 부분에서 65% 이상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장비와 특허를 무기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거죠. 한국과 대만은 그런 미국의 의중에 따라 선택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기술이 발전할수록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잘 돼야 한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주시해야 할 분야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선봉에선 칭화유니 그룹의 파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 반도체 업계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미국이 존재하는 한 이루기 힘든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과연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